네,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경영학과의 배성현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항노화 웰니스 산업의 인력 수요와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나 신체적인 건강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그 사람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 속에서의 역할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즉 사회적 건강까지도 포괄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헬스케어나 의료, 질병의 진단과 예방, 치료 이 부분이 가장 건강에서 중요한 테마였고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질병 퇴치에 이어서 이제 질병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건강을 증진할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건강의 결과물로서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찾고 지속 가능한 건강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의약품,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화장품, 뷰티, 각종 서비스 분야로 이 웰니스를 포함하는 그런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웰니스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인데요. 요약을 하면은 왼쪽에 가장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영양제, 다이어트 시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웰니스 관련 부동산 개발이나 관광 분야는 다소 미흡한데요. 최근에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온천 스파 분야, 그리고 직장 웰니스 분야입니다. 최근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워케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워케이션은 이제 워크와 베케이션, 그러니까 일과 휴양, 이 두 가지가 이제 접목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순하게 이제 짧은 기간에 관광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 지역에 와서 일도 하고 삶과 관광, 휴양을 연계하는 그런 형태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천연자원이 굉장히 수려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관광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워케이션이나 직장 웰니스의 일부분을 좀 발전시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전망인데요. 이제 코로나19에서 좀 벗어나면 앞으로 어느 분야가 상대적으로 좀 증가를 할까 예측을 한 자료인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는 정도의 빠른 회복세를 가질 것이라는 것이 이제 IMF와 이 글로벌 웰니스 연구원의 전망인데요. 상대적으로 침체가 많이 되었던 온천 스파 분야나 웰니스 관광 분야가 빠르게 회복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웰니스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의 증가, 그리고 인구 고령화, 만성 질환의 증가, 그리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확대, 이 건강 친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아지고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이런 항노화를 포함한 웰니스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관련 산업의 일자리 수요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항노화 산업이나 웰니스 산업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산업 통계로 자리 잡았거나 이런 일자리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서 한번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헬스케어 분야의 신규 일자리는 계속해서 경제 전망이나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노동 통계국이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일자리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10년간, 향후 10년간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약 830만 개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추가적으로 1억 6,65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연간 고용 성장률이 5% 정도로 과거보다는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미국이 특히나 혁신 산업이나 제조 분야나 디지털 산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성상 제조 산업이나 디지털 산업 분야는 석박사 이상의 R&D 연구 분야나 고급 인력들이 종사하면서 혁신 제품을 만들어내면 고부가가치가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서비스 분야나 사업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그래프는 경기 침체나 경제 성장, 이거는 굉장히 변동이 심한데 불구하고 과거의 25년 이상의 통계를 보면 이제 헬스케어 분야는 지속적으로 고용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헬스케어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의 고용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전체 261만 개가 만들어져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이 레저 접객업체, 그리고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부분 서비스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서비스 일자리고요, 빨간색이 제조업 일자리입니다. 대부분은 서비스 부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웰니스 산업의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베이비붐 세대 노년층 인구 집단의 항노화 시장이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서 웰니스 시장 혹은 항노화 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커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장년층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웰니스 시장의 주 고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굉장히 시장이 커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제품, 기술, 서비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깔때기의 마지막 아랫부분의 크기가 결국에는 정부의 규제라든지 정책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혹은 침체될지 작아질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헬스케어 분야의 일자리 수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요인이 있다라고 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자료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얼마나 웰니스나 항노화에 대한 요구가 있느냐,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나 그 산업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항노화나 웰니스를 추구하는 맥락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자리가 얼마나 전망이 있고 안정적이고 또 복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력의 수급 계획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항노화 분야의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인구 고령화, 또 생산 인구의 감소, 관련 인력의 양성 기관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교육 훈련비를 지원할 것인지, 해당되는 커리어가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충분한 지원자 인력풀이 있을 것인지, 또 그런 종사자들 전문 인력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예상 소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직업의 위험도나 직업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인력 수급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요약하면 양성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이것만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약산업이나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관련 단체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일자리가 어떤 그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인증 제도라든지 직업 매력도에 대한 연구나 그런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항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항노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관련 종사자와 전문 인력 수급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개혁이 필요하겠죠.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인력 양성 및 홍보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 향후 대책, 점검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이 자료 검색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실태 조사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 그리고 추적 관리하는 작업들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헬스케어 분야의 치료나 서비스 분야보다는 제주도 자체는 웰니스 분야로 산업 초점을 좀 맞추고 필요 인력을 육성하는 전략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많은 일자리는 웰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일자리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어떤 산업 발전을 통해서 산업 발전 수익을 늘릴 것이냐,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 이 두 가지는 같이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같이 가려면 이 생산 기반이라든지 제조 기반, 특허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돼야 되고요. 반면에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표적인 것은 특허나 전문 연구원들의 일자리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소비자들을 맞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들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새로운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보다는 최근의 추세는 프로세스나 경험을 중요시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내 제조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항로화 클러스터를 유치한다든가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 이 경남이나 타 지역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제주 천연자원이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람이나 여기에서 뭐 중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 웰니스 공간을 창출하거나 또 만약에 제조를 한다면 원천 기술이나 이런 그 원료를 수출하거나 제품을 인증하는 형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클러스터와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제주도의 어떤 독특한 경험이나 천연 자원이나 물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게 의료 기기라고 볼 수 있죠. 알고리즘, 치료와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이 제주도의 웰니스 특화된 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는 이제 이 장면은 하와이 항노화 뭐 기구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입니다. 바닷가에서 노인 두 분이 굉장히 즐겁게 춤을 추는 장면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영어로 이제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프레드 아스테어라고 해서 미국의 유명한 무용가입니다. 이분이 무용 지도를 하면서 동작을 크게 하고 제대로 동작을 하고 너만의 스타일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주도에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좀 대단히 규모로 좀 크게 한번 벌여서 확실하게 어떤 제대로 사업 결과를 만들어내고 제주도만의 특화된 차별화된 항로와 웰니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산업이 발전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